그분이 실제로 피해자분들이 많이 그게 호응해서 합의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기에는 뭔가 맹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보험회사에서 교통사 피해자분들에게 자주 이용하고 있는 특인제도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인제도란 것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고 또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도 특인제도에 많이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특인제도라는 것은 우선 뭔지에 대한 간단한 그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인제도라는 것은 피해보상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보면은 지급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급기준. 약관상의 부상 또는 장애 또 사망 시 피해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준화해서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약관 지급기준에서 대부분 보험사 입장에서는 산정을 하게 됩니다. 피해보상액을 산정하는데 약관 지급기준하고 소송 시 예상 판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겠죠.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분께서 약관 기준에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약관에 따르지 않고 소송을 해서 소송 판결 금액을 나는 보상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사례를 가지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피의자에게 자, 선생님 그러면은 보험회사에도 약관 기준이 아닌 특인 제도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 특인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피의자분에게 제안합니다. 이 특인 제도라는 것은 말 그 자체로 특별 인정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관 기준이 아닌 소송 예상 판결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임의대로 산정을 해서 소송 예상 판결 금액에서 일정 금액에 대한 비용을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적절한 승인을 받아서 피해자는 제시를 하겠다. 얼핏 봐서는 상당히 좀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정 비용이란 것은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은 예상 판결 금액에서 변호사 비용 또는 인지대, 신체 감정 이런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 발생 비용을 공제하고 주겠다.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했을 때 판결 금액이 100만 원이다. 자, 그런데 소송 비용이 변호사 비용을 보수를 포함해서 그 금액이 한 10만에 15만 원 정도 된다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100만 원에 대해서 10만에 15만 원을 공제한 80만 원, 85만 원 정도를 주겠다. 또는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90만 원 주겠다. 해서 특인 제도를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산정한 소송 예상 판결 금액에서 85% 내지 90%를 제시하는 겁니다. 상당히 설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들어봐서는 말이죠. 아니, 소송 예상 판결 금액에서 어차피 소송하게 되면은 비용이 발생하고 변호사 보수가 발생하니까 그 비용 공제하고 주겠다. 당연히 그냥 얼핏 봐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그분이 실제로 피해자분들이 많이 그게 호응해서 합의를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기에는 뭔가 맹점이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장애입니다. 피해 보상을 결정한 데 있어서는 크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율, 그 다음에는 과실률, 그 다음에 소득, 이것이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피해 보상 금액이 결정되죠. 물론 나이도 있지만 나이는 이제 어차피 특정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 장애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소송 시에 예를 들어 소송했을 때 신청함정에서 나오는 장애나 보험회사에서 인정한 장애가 똑같다면은 소송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격하다는 이야기죠. 어떤 이야기냐면요. 피해 보상을 산정해서 장애가 중요하다고 했고 장애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몇 번의 방식을 채택한다 했습니다. 부상을 입었다면은 부상이 정도에 대해서 장애를 평가하는데 장애를 피해자 입장에서는 장애에 대한 부분에서 객관적 평가하는 수술한 의사, 내가 치료 의사가 잘 아니까 병원에 가서 내가 진단을 끊어가지고 이 장애를 가지고 산정해 주시오 라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 있겠죠. 그게 당연한,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당연한 요구입니다.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 절대 그렇게 따르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험사 입장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경우에서는 장애가 피해 보상에 굉장히 결정적 요소이기 때문에 장애를 특히 영구장애 대상이 되는 사건들에서는 특별히 상당히 엄격하게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의 장애인은 자기들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문을 받지 않는 장애인은 대부분 인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 측에서 장애인단 끊어오더라도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문을 거쳐서 나온 결과가 피해자가 장애인단을 끊어서 제출했던 또는 장애인단을 끊지 않고 그냥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자문을 거쳐서 한 결과 자체는 일반인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소송했을 때 예상되는 장애보다는 훨씬 더 불리한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에 대한 자기들 주장입니다. 소송에서 예상되는 장애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소송할 이유가 없겠죠. 또는 피해자가 끊어진 장애 자체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굳이 소송 판결에서 자기들이 특인 제도로 해서 예상된 금액에 대한 부분을 비용 공제하고 인정한 데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장애에 있어서는 보험회사 자기들 자체 자문 제도에 의해서 자문에 의해서 결과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장애 자체가 영구장애 될 것이 한시장애로 돌변한다든지 또는 영구장애를 100으로 인정해야 될 것을 50으로 삭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제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과실된 부분입니다. 과실분 역시 소송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소송을 하게 되면은 객관적으로 법원에서 판사께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과실된 부분은.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과실인정 기준 도표를 참고를 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과실을 평가하다 보니까 과실 5% 10%가 상당히 손해배상에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보험회사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주장한 내용으로 해서 특인을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소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웬만하면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소송 시 인정할 수 있는 소득에서 특히 비과세 소득이라든지 기타 상여급 성과급 등 문제가 됩니다. 아무튼 보험의 자체적 유리한 소득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인정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소송 시 인정하는 소득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손해가 된다든지 또는 통계 소득을 인정하기 위해서 피해자 측의 소송 시 유리한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통계 소득 인정하지 않고 도시이용으로 인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애, 소득, 과세된 부분을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 틀에 있어서 산정된 기준을 가지고 특인을 요청한다는 얘기죠. 그 기준을 가지고 소송에서 판결 금액에서 85%, 90%를 인정하다 보니까 명목상으로는 특인 제도에서 소송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제시한다지만 실제적으로 소송 시 예상되는 판결 금액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 특인 제도의 맹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시고 특인 제도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우선은 교통사고 전문하는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송 예상되는 판결 예상 금액이 이 정도다. 그 예상되는 예상 금액을 가지고 보험사 측에서 그대로 어느 정도 근사체 인정해서 특인을 올리겠다.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은 그 보험회사 주장하는 그 특인 제도의 그 상신되는 금액의 기준이 실제 소송 시야도 많이 차이가 발생한다면은 구태여 특인 제도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해결한다든지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특인 제도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소송 예상 판결 금액을 가지고 보험사 측에 요구를 해서 일정 금액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소외 합의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무튼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사 이야기에는 그 허울 좋은 특인 제도에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상담을 잘 거쳐서 소송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으면 소송을 해야 되고 소송을 원치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윤혜니는 항상 사실이 각에서 좋은 정보, 객관적인 공정한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토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